안녕하세요. 예. 자,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예. 자, 오늘 이제 월요일 2주차 수업이고요.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상당히 더우죠. 이제 벌써 30도 가까이 되니까 체력 관리들 잘 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용도 지역제고 구역제 싹 훑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확인학습 문제 먼저 한번 맞춰보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달부터는 기출문제 가지고 쭉 나눠드릴 테니까 미리 오셔갖고 풀어보시고요. 자, 1번에. 자, 요거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뭐 틀렸어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이 틀렸죠. 또 이번에 공공설은 기반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설이다. 자,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 군 계획 시설,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같은 같이 쓰는 설이죠. 또 3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 거기 틀렸어요. 도시군 하면은 특광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입니다. 4번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 오, 정답. 또 5번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원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 강화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아예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해서 이런 이제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요. 용도구역을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용도구역, 개, 도, 시, 수.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각각 결정합니다. 그 다음 2번. 기반설의 종류, 연결로 틀린 것은 자 1번. 교통설의 폐차장. 정답.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주차장이 교통설이 되죠. 1번 바로 정답. 그 다음 3번. 광역도시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특광시장원수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저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딱 2명이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장관.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죠. 또 이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2년 아니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고요. 또 3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4번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직접 수립. 그 뒤에가 틀렸어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 수립한다. 그 파트가 틀렸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 대상이지 수립권자가 아니죠. 그냥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자, 항상 수립권자 먼저 찾으면 헷갈린다 그랬죠. 지정권자 먼저 찾으셔야 돼.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정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정했으니까 수립은 시도지사, 공동 수립. 5번이 정답. 가장 원칙적인 거에서 정답 나오는 거죠. 그 다음 4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시장원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시군,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맞아. 1번 정답. 인접 관할구역의 전부든 일부든 포함해갖고 수립할 수 있다. 요거를 연계수립. 사전에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연계수립 가능하고요. 또 이번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광역도시계획 들어와서 틀렸어요.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3번에 시장원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는다. 시장군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없어요. 시장원수는 항상 바로 위에 도지사에게 승인. 4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요. 5번에 수도권에 속하는 거기서 배려서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10만 명 이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넘어갑니다. 5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사항만 모두 고르면 뭐만 틀렸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도구역 아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아니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5번이 정답. 그 다음 6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관해서 틀린 것은 저희는 몇 번? 4번. 4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할 때, 상업지역을 다른 말로 도심지일 때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기초조사, 환토제 다 생략할 수 있는 거.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고 나대지가 없을 때, 그런 때는 일체 기초조사 등을 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그 다음 7번. 도시군관리계획 안에서 틀린 것은 자, 얘는 5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가 있죠. 신고해야 돼요. 나 이제 쓰는 게 아니고 또 기출문제 나가니까 또 기출문제는 또 기출문제대로 힘드네요. 하여튼 그래서 미리 오셔갖고 뭐 한 7문제면은 5분도 안 걸리죠. 금방 풀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를 이제 기름칠한다 그래요. 풀어보시고. 자, 23페이지 오늘은 자, 요약집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자, 5장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제. 자, 저번 주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총론 입안 결정하는 절차 쭉 봤고요. 자, 오늘은 내용들 이제 강론 지역 지구 구역제 싹 보는데 맨 앞에 그 다 뭘 결정해 준다 그랬어요? 용도, 토지의 쓰임새. 토지의 쓰임새를 행정정의 계획으로 정해줘요. 자,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용도를 정해주고 그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우리한 대규제 행위제한합니다. 행위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거 조금 유식하게 무슨 외부 효과 차단한다 그래? 부의 외부 효과 차단. 그럼 그 위에 그 지역지구 구역의 비교표.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죠. 그 세 번째 칸에 한번 보세요. 중복 지정. 자,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하면은 딱 뭐만? 용도지구. 용도지구만 중복 지정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절대 용도지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틀려. 그 다음 밑에 지정 범위. 자,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필수적으로 지정한대요. 딱 끊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땅이라면은 빠짐없이 용도지역은 다 지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미지정 지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아주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된 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땅은 아주 용도지역 지정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국토법에서 아직 용도가 지정이 안 됐으면 일단 지정해 줄 때까지 무슨 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하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행위제한 적용하도록 규정을 다 마련하고 있죠. 그런데 옆에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은 일부 토지에 지정해요. 일부 토지. 그래서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지정하는 절차 다 원칙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정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정하는데 특례는 뭐만 있어요? 용도 지역만. 용도 지역은 다만 지정고시에 특례가 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전국토에 지정하는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틀린다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은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지정할 때는 뭘로 해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특례가 없어. 그래서 용도지역하고 나머지 것들이 조금 성격이 달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지정하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용도지구와 구역은 일부 토지에 지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1번 용도지역. 자, 얘부터 봅니다. 자, 용도지역은 별표 3개. 우리 공법상 토지규제 출발 제일 중요한 제도다. 하여튼 용도지역은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용도지역을 알기 전하고 안 후하고 공법을 보는 눈이 바뀐다 그랬는데 별로 안 바뀌어. 그래서 용도지역 우리 시험에서도 매년 2문제씩 제일 중요한 제도. 그러면 지역자가 붙었으면 지역과 지역의 모임 뭐가 돼요? 전국의 토지가 되죠. 용도지역은 전국토에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다 지정합니다. 용도의 쓰임새를 정하는데 용도지역에서 용도라고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
뭐 주거생활권, 공업생활권, 농업생활권 이런 생활권을 전국토에 빠짐없이 다 지정해주는 작업. 그럼 생활권 이 개념은 양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주거생활권으로 잡아놓고 아파트 지었으면 그 땅에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권은 이거 아니면 저거 절대 중복해서 이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2개 이상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려. 딱 한 개의 생활권만, 용도지역만 지정하고요. 다음 생활권 지정해놓고 이제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세요. 우리한테 규제합니다. 규제하는 것을 행위제한 한다고 그래요. 무슨 제한이요? 요 생활권에 맞는 건물만 건축해라. 건축제. 건물 짓는 것부터 제한. 그 다음에 생활권에 따라서 기반설의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생활권에 맞는 크기로 건물 지어라. 크기 제한. 건폐율하고 용적률. 딱 이거 3가지 제한입니다. 그래서 3가지 행위 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생활권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의 한번 보세요. 용도 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 그 토지용부터 제한까지 묶어갖고 그걸 4글자로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을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거기다 그렇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그럼 중복되지 않게 전국토에 빠짐없이 뭘 지정? 생활권 정해놓고 가장 기본적인 행위잖아요. 저 밑에 보시면 종류하고 세분 그냥 2년에 한 번씩 나요. 2년에 한 번씩. 올해가 딱 몇 회요? 30회. 올해 딱 걸렸어. 딱 나올 차례요. 용도지역 종류 세분 이런 거 물어보면 땡큐 한 거죠. 먼저 우리 국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갖고 지정합니다.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전적. 그래서 도관농자. 자, 이거를 4대 용도 구분. 그래서 우리 국토는 무조건 4 중에서 하나로 일단은 구분이 되는데요. 다시요 도시지역은 생활권에 따라서 도시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다시 이제 구분해갖고 지정해요. 그러면 주, 상, 공록 다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을 주, 상, 공록 다시 구분해갖고 지정하고요. 관리지역은 보정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도 보생계 셋 중에서 하나로 이제 구분해갖고 지정을 해요. 그럼 도시지역이 4개, 관리지역이 3개, 여기까지 7개요. 8개, 9개. 그래서 4용도 9지역. 요를 우리 국토법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다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그럼 용도지역은 법에서 딱 종류가 몇 개라고요? 9개. 그런데 다시 도시지역, 주상공록 요 생활권에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또 3분 쫙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지역이 3분 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는 1종이죠.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는 1, 2, 3종. 준주거. 그래서 주거지역만 총 6가지로 3분해갖고 지정. 그래서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고 6개 중에서 하나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죠. 또 상업지역은요.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근유, 일종 4개 중에서 하나가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전일준. 그럼 녹지지역도 보전, 생산, 자연녹지, 보생자 3개. 그래서 녹지는 보생자, 관리지역은 뭐요? 보생개. 이거 이제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 도시지역이 6, 4, 3, 4 몇 개요? 16개. 그래서 도시지역만 대통령령에서 16개로 3분이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와 3분. 법령상 용도지역은 총 이제 몇 개가 나온다. 자, 도시지역이 여기까지 딱 몇 번이요? 6번, 7, 8, 9, 10, 11, 12, 13, 14, 15, 16. 도시지역만 16번 용도지역까지 있는 거예요. 16. 거기다 17, 18, 19, 20, 21.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는 몇 개다? 21개. 그래서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하나를 빠짐없이 전국토에 지정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규제요. 21개 이제 이거 보고 막 놀래고 그럴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21개 순서 하여튼 용도지역은 순서가 핵심. 자 23페이지고 맨 밑에 도시지역 그거부터 보죠. 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저에게 개발돼 있다 그죠?
개발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 개발을 할 곳으로서 그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또는 보전 등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면 도시지역은 현재 개발돼 있거나 앞으로 개발할 거 주된 목적은 뭐 하는 곳이냐? 개발 목적. 근데 도시지역이라고 또 무조건 개발만 한다 그러면 틀려. 녹지지역은 보전이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개발해 준대 보존도 있죠. 그러면 관리, 독립, 자연을 보전 얘들은 묶어가지고 다 무슨 지역이냐?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비도시지역이라고 그러고요. 비도시지역은 보존할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도시지역은 개발, 비도시지역은 보전 이렇게 구분하고요. 저는 24페이지에 도시지역이 무슨 생활권으로 개발할지 일단 크게는 주, 상, 공, 녹 네 가지로 세분이 돼요. 주거지역은 거주 안녕,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 쉽게 뭐요? 주거 생활권. 주거 생활권인데 자, 생활권 이제 많죠. 자, 전용 주거부터 하나씩 봐요. 일종 전용 주거 목적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입니다. 자, 이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 그러면 전용 주거는 일종이든 이종이든 다 일단 목적은 뭐냐? 양호한 주거환경. 전향. 양호하다는 거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좋은 주거환경 만들어놨으니까 잘 보여나가자. 그럼 얘는 양호한 거 얘는 싼 동네요? 비싼 동네요? 비싼 동네. 얼마 전에 절찬리에 끝났던 캐슬 있는 동네. 그런 이제 비싼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종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이제 아파트 중심이다. 그래서 1종, 2종 두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거, 얘가 이제 일반적이요. 그래서 세 개죠. 1종 일반 주거는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2종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거, 3종은 고층 그러면 안 돼.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다 목적은 일단 뭐예요? 편리한 주거환경의 조성. 1편. 편리하다 이 말이 왜 편리? 집 옆에 근린생활시설들, 슈퍼,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세탁소, 음식점 다 밀집해 있어갖고 쓰레빠 끌고 5분 내로 다니는 거야. 그래서 편리한데 집 옆에 슈퍼, 음식점 이런 거 있다. 조용해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 나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자.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일반 주거. 그래서 일반 주거는 종류가 3개요. 그럼 얘는 단독 공동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저층, 중층, 중고층, 충수로 3번.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 용도지역의 목적 물어봤다. 맨날 1번, 2번은 주거지역에서 딱 나오는 거죠. 주거지역. 단골 메뉴. 예를 들어 갖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다. 뭐 물어봤어요? 2종 전용 주거. 중층이 아니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주니까 이제 노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준주거. 이 준자부터 쓰면 다른 기능이 있어요. 주거 기능 이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풀어갖고 얘기하면 상가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주택도 있고. 자, 우리 주택가인데 상가가 밀집해갖고 상권 형성되는 주거죠. 어디로 그랬어요? 버스 정류장. 그래서 버스 타러 나오면 상가들 쫙 밀집해 있다. 그런 주거지역이 준주거. 그래서 주거지역 6개 이제 뭐 금방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생활권이요. 상업의 편익 증진. 자, 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합니다. 그럼 가까울 근처 이유는 자 가까운 이유죠. 뭐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거지역하고 우리 집 주변에서 일용품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집 옆에 소매시장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요새는 이제 전통시장이 아니고 마트,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것들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근린상업적 소매시장. 자, 유통상업적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 기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고요. 유통 기능을 증진시킨다. 시장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 저 시골에서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 싣고 와갖고 새벽에 경매 벌여갖고 각 지역으로 뛰어가니까 유통 기능을 증진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도매시장. 요 인천에 뭐 있어요? 됐어요. 아무튼 저 서울에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농산물시장 이런 것들. 소매시장, 도매시장.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에 담당. 일반적이라는 게 일반 회사가 밀집해 있다. 그렇죠? 회사들 밀집해 있다. 요 주변에 어디 있어요? 구청 주변 같은데. 또는 저 뭐 여의도, 서울로 따지면 여의도 같은 회사가 밀집해 있다.
그다음 중심상업적은 도심 또는 부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의 확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심이나 부도심, 소위 그 도시의 시내, 중심적. 인천은 어디요? 됐어요. 아무튼 서울은 명동 또는 강남 이런 중심 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 그러면 상업 지역은 이름하고 목적하고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요. 근린, 유통, 일반, 중심. 그래서 상업 지역은 틀리고 싶어도 틀기가 힘들어. 사람이면은. 그래서 상업 지역은 순서, 근린, 유통, 일반, 중심 순서가 핵심. 자, 이 내려갈수록 이 어디로 가는 거야? 도시 한복판으로. 대부분 우리 주거 지역은 도시 지역의 외곽 쪽에 형성, 변두리 쪽에 형성이 되고요. 그 주거 지역하고 제일 가까운 게 근린, 다음이 유통, 일반 중심으로 내려갈수록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순서가 핵심. 그다음 공업 지역은 공업의 편익 증진, 공업 생활권, 무슨 공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세분되죠. 전용 공업 지역은 전용이니까 중학 제일 큰 거, 포항제철 뭐 이런 거, 또는 공해성 공업, 공해공장. 염색공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화 공해성 공업이 들어간다 하면은 전용 공업. 일반 공업적은요 공장이 큰데 공해가 나오진 않아. 즉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을 매치. 그럼 공장 큰데 공해가 안 나온다. 무슨 공장이요? 자동차,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반 공업. 준공업 지역은 다른 기능이 있으니까 공업 중에서는 제일 경미한 거. 경공업을 위주로 주상 업무 기능의 보완입니다. 그러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도 있다. 공장. 우리 집 주변에 공장들 은근히 많다고 그랬죠. 지하실 같은데 사장님 혼자서 기계 돌리는 공장. 그게 다 경공업. 뭐 있어요? 수건 공장, 양말 공장, 인형에다가 눈깔 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경공업. 그러면 공업적은 전용 공업, 중화 공해성 공업 뭐 그닥 헷갈리지 않아요. 뭐가 논점? 일반 공업. 얘가 논점. 일반 공업하면 딱 떠오르는 거 없으니까 일반 공업은 경공업을 수용한다 그러면 틀려. 환경을 저해치 않는 공업. 그다음 녹지. 녹지만큼은 도시적이라도 개발이 아니고 보전. 녹지 공간을 보존하는데 개발 여부에 따라 세분돼요. 자, 보전 녹지는 끝에 녹지 공간의 보전. 얘는 개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즉 도시적이라도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녹지. 그래서 도시적의 산이라고 그랬죠. 산. 우리 서울특별시가 다 도시적인데 남산 이런 게 보전 녹지. 개발할 수 없다. 그다음 생산 녹지는 도시지역의 농지, 논밭, 농업적 생산, 농사짓기에서 개발을 뭐 했다고? 유보. 그래서 도시 외곽에 뭐 비닐하우스 농사짓고 하는 논밭, 농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농사지을 거니까 개발을 유보,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 무늬만 녹지. 얘는 녹지를 보존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 녹지는 보존한다고 그랬는데 개발이 된대요. 그래서 자연 녹지는 무늬만 녹지. 그럼 보존 녹지는 개발 못하고요. 생산 녹지는 유보했고요. 자연 녹지는 허용. 내려갈수록 개발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생산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곳이다. 틀려. 생산 녹지는 키워드가 유보. 그래서 아글자 따고 생육까지. 그래서 녹지 지역까지 뭐 도시 지역 16개 이제 우리가 숨 쉴 틈 없이 정리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 맨 밑으로 와보세요. 이제 관리적. 자, 그 관리적부터는 비도시적 이럽니다. 도시적이 아닌 적이다. 비도시. 자, 그럼 관리적 얘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적은 개발할 곳이다 그랬는데 관리적은 그냥 관리하는 거죠. 관리. 그래서 도시적하고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에 중간에 딱 들어간다. 그래서 중간적이고 완충적. 그리고 관리만 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그래서 아직 목적을 확정한 거 아니니까 임시적. 임시적인 용도죠. 그냥 관리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관리적 각각 무슨 적과 비슷하게 관리하는지 그게 논점이죠. 보존관리는 보존자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적에 준해서 관리한다고 그래요. 생산관리는 생산, 농사지을 거니까 농림지역에 준해서. 계획관리는 계획적으로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지역에 준해서 각각 관리합니다. 관리만 잘하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그 관리죠. 도시지역의 인과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준해서는 이제 비슷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딱 끊고 거기까지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게 뭐야? 계획 관리죠.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보호를 위해서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하면 생산관리,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해서 관리하면 보전관리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옆에 세분되는 거 한번 보면 보전관리적은요 자연환경 산림보호 뭐 등등을 위해서 밑에 줄에 보전이 필요하나, 그럼 원래 보존할 곳이니까 무슨 적으로 지정이 돼요?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데요. 그럼 주변의 용도 지역이 딱 뭘까? 도시 바로 옆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서로 상극 바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니까 대신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걸로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고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업 생산 등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농사지을 곳이니까 원칙은 농림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주변 용도지역이 도시죠.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적으로 지정하기가 곤란. 그 대신 생산관리적으로 정해서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거기까지 보면 도시적으로 편입될 곳이니까 밑에 줄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래서 이름은 뭐예요? 계획관리지역. 찬찬히 읽어보면 이름 다 나오죠.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으로 3번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당연히 비도시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저거를 농지, 절대농지라고 그러죠. 평야, 저 시골에 평야지대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보전산지 또는 보존산지는 임야, 보존할 산림, 임야로서 농림업의 진흥, 산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다. 농림업의 진흥, 그게 주된 목적이요. 농업, 임업업, 축산업, 1차 산업, 농사짓기에서 보전하는데요. 얘는 물어보면 뭐가 논점일까? 대상.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농림지역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 동그라미 친 거 2개 있죠? 그거 찾는 게 논점. 그러면 농림할 때 농자가 농지라고 그랬죠? 농지를 뭐라고요? 농업진흥지역. 임자는 임야, 임야는 뭐라고요? 보전산지. 그래서 농림지역의 주된 대상은 그 2개입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 농사짓기에서 보자.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국토의 딱 반이 무슨 지역? 농림지역. 얘가 우리 국토의 딱 반.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밑에 자연환경 거기서부터 앞글자 다 또 넘치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앞대가리 그대로 읽으니까 자, 수, 해, 생, 상, 문, 수. 자, 7글자 나오는 거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자수, 해, 생, 상, 문, 수면 위지면토 수입아니라. 그럴듯한데 그것도 뒤에는 또 어디서 나올까? 그건 나중에 또 어디서 나오겠죠? 그때 또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씩 보면 자연환경은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설악산,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데 자연환경 보자. 수자원은 물 가득 저장해놓고 보존하니까 어디겠어요? 댐, 소양강 댐 뭐 이런 댐 주변. 그 다음에 해안은 저 남해 다도해, 한려해상 뭐 국립공원 그러죠? 다도해, 해안의 절경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뭐 한다고요? 슝 뛰어내리고 그래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생태계, 생태계는 습지나 갯벌 이런 게 생태계 보고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갯벌이 어디라고요? 새만금 이런데 개발한다 그러면 맨날 생태계 파괴한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생태계. 그다음 상수원은 팔당, 문화재는 경주 보존하고요. 수산자원의 보육성, 양식장 주변 보육성. 그래서 자수, 해생, 상문수 7개를 절대 보존합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다 보전. 어디가 보존 성격이 더 셀까? 자연환경 보전. 얘가 절대 보전. 농림지역은 농사짓기에서 보존한다. 그 말은 농사는 지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농사도 못 짓는다. 그래서 노터치 가장 행위 제한이 세다 그래요. 규제를 세게 해야 개발이 안 되고 보존이 되죠. 그래서 우리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센 지역은 제일 보존 성격이 센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으로 센 게 농림지역. 그럼 우리 도시 지역은요? 개발할 곳이. 개발할 곳은 행위 제한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 규제를 세게 하면 개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개발할 수 있게끔 행위 제한이 가장 완화가 돼 있는 게 도시지역. 그럼 도시지역은
규제가 제일 약한 거고 자연환경 보전은 제일 센 거고 두 번째로 센 거고 서로 그래서 정반대라는 거예요. 상극. 그래서 절대 도시와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딱 붙여갖고 지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멀찌감치 떨어뜨려주고 중간에 딱 들어가는 게 무슨 적? 관리적. 관리적이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21개 이제 뭐 금방 정리해. 이것만 갖고도 저번 과정까지 거의 1시간 했어요. 1시간. 근데 이제 글을 계제가 아니잖아요. 글을 계제인가. 아무튼 용도지역 21개. 하여튼 1번부터 21번까지 딱 순서 그대로. 용도지역은 체계가 핵심. 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 자, 원칙.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자, 밑은 용도지역의 지정의 동그라미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동그라미 결정한다. 그럼 용도지역의 지정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지정이 이꼴 뭐야? 결정. 그럼 지정권자가 곧 결정권자. 그래서 결정권자 원칙 누구다? 그 앞에 밑줄 친 사람 시도지사, 대도시장. 얘들이 원칙.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래서 높은 사람부터 항상 써주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요 자들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게 원칙. 그런데 용도 지역은 절차에 특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밑에 하루 2번 매립제 특례 거기다 별표. 또 맨 밑에 하루 3번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특례 거기다가 별표. 특례가 있어요. 즉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도 용도지역은 지정 또는 고시되는 특례가 있다. 그죠? 그래서 하루 2번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은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를 메꿔갖고 새 땅을 만들었을 때 이 매립지의 특례라고 그래요. 여기서 먼저 한번 보죠. 이쪽이 바다, 이쪽이 육지.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바다 부분 무슨 호. 자, 이런 거 있어요. 그 입구에다가 방파제 설치하고 딱 막아버리고 바닷물 싹 퍼내요. 그래서 훅 쏟아부어갖고 땅을 만들었다. 이게 뭐야? 공유수면 매립지. 간척지라고 그랬죠. 그럼 새 땅이 만들어졌으면은 전국토에 빠짐없이 다 지정하는 게 용도지역. 그 매립지 용도지역 지정해야 되는데 자, 매립 목적이요. 저 뭐 소상같이 농사 지으려고 매립했대요. 그런 원칙은 농림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갖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매립지가 이웃하고 용도지역이 딱 무슨 지역이냐? 농림지역. 그럼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이 같죠? 어차피 이거 농림지역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 따로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이 매립지는 매립준공 인가일, 즉 매립 사업이 끝난 날부터 그냥 이웃 용도지역 뭐가 돼버리는 거냐?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농림지역이 된다. 다만 새 땅에 농림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알료는 줘야죠. 뭐는 따로 해라. 고시. 그게 매립지의 특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지정의제. 그게 특례입니다. 공유수면 바다. 이 바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럼 매립 목적은 농사, 이웃 용도지역도 농림. 같아요.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할 필요가 없이 그 매립구역은 매립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의 동안에 지정된 걸로 본다. 거기서 딱 끊고요. 본다는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간주한다. 공법에서는 민법만 잘해요. 민법은 간주한다. 공법은 의제된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본다, 간주한다, 의제된다 다 의미는 된다. 그냥 된다. 지정된 걸로 본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정된다. 그리고 딱 끊고 이 경우 관계 특광사무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뭐는 해라? 고시 동그라미.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게 물으면은 지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럼 틀려. 지정 고시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지정까지만 된 걸로 보고 고시는 따로 해줘야 돼. 고시는 따로. 근데 동그라미 2번. 그거는 이제 특례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거기 동그라미 1. 그 다음 매립구역이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 그 2개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을 때 동그라미 2.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이 말은 특례가
없다. 그럼 원칙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매립 목적은 농사. 그런데 이웃타운 용도 지역이 극단적으로 도시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이 다르죠. 이때는 특례가 없어요.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또 매립지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용도 지역과 이웃하고 있어요. 이때도 특례가 없어. 원칙대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매립지의 특례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전제 조건. 일단 첫 번째, 매립지가 딱 몇 개 용도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어야 된다. 한 개 용도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어야 되고요.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 지역이 같을 때, 자 이때만 지정된 걸로 본다. 특례가 있죠.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바로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 등의 특례. 우리 국토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서 토지를 이용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 지정이 되죠. 구역의 성격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또 결정고시가 돼버리죠. 그래서 또 하나 1번. 다음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럼 여기서는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뭐까지? 고시까지 다 된 걸로 의제가 돼요. 오늘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 그래서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박스에 딱 5개 있어요. 5개니까 또 완전 잘 물어본다. 그래서 1번.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항만구역은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죠. 항구라는 게 뭐야? 항구. 인천항, 부산항. 큰 배들, 여객선, 무역선 이런 큰 배들 들락날락거리는 큰 규모의 부도죠.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주어는 공유수면이에요. 앞바다. 그 다음에 또 2번도 어촌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럼 어항구역은 뭐예요? 어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죠. 우리 어항은 물고기 어항 그런 거 아니죠? 어선, 고기잡이배, 어선이 들락날락거리는 조금 작은 규모의 부두를 어항, 속초항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항구역으로서 역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니까 그 1번하고 2번 비슷무리하죠.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뭐가? 공유수면. 그 앞바다, 그거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자, 음면 보면. 자, 이쪽이 이제 바다, 이쪽이 육지. 그래 뭐 인천항이든 부산항이든 항구 같은 거를 건설할 때도 바다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이런데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 항만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돼요. 자, 일대가 항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자, 항만구역이라는 걸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땅은 도시로 개발해야 되니까 개발할 땅 도시지역이고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뭐가? 공유수면, 요 앞바다. 이것까지 다 무슨 지역으로 결정고시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우리 항구를 건설할 때는 땅만 개발하는 거 아니죠? 바다도. 방파제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정박시설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고 항구를 개발. 그래서 요 바다까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절대 항만구역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된 걸로 본다. 그러면 틀려. 항만구역은 뭐 할 곳이라고요?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고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적 연접한 뭐가? 공유수면, 요 앞바다 요거까지 다 도시적으로 봐서 항구를 개발한다. 그 얘기죠. 자, 다음에 3번으로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거를 줄여갖고 산업입지법이라고 그래요.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 동그라미, 일반 동그라미, 도시 첨단 동그라미, 산업단지. 그럼 요새는 이제 산업단지, 산단 이렇게 부르는데 이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을까? 공단이라고 그랬죠. 공업단지, 공단. 그래서 요 주변에 공단 뭐 있었어요?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서울에 구로공단 하던 게 요새는 가산 디지털 산업단지. 그래서 기본서 할 때는 다 써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멘붕인 거예요, 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이제 공업적이에요, 공업적. 공단 개발하는데 이 산업단지는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말 그대로 국가산업단지,
창원 이런 데 가면은 국가산업단지 되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단 이런 게 다 조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지자체가 정하는 게 일반산업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이런 데를 도시 첨단산업단지.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농공단지. 이 농공단지 요거 혹시 저 시골 고향 내려가다가 농공단지라는 거 본 적 있을까 없을까? 이거 은근히 많아요. 시골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소규모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공단을 농공단지, 소규모 공단이 저 시골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위에 거 3개요.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는 게 지정이 돼. 그러면 국가,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뭐 하려고 지정했어요? 공단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공업적으로 개발하려고 정했으니까 이 3개 산업단지는 지정되는 순간 용도지역도 무슨 지역으로 결정곳이 되는 거예요. 도시적. 개발할 수 있게끔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다. 그런데 논점은 얘죠. 농공단지. 얘는 도시적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맨날 이거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농공단지 제외 딱 거의 다 써놨죠. 또 쓰시고 그러면 힘드니까 다 친절해. 농공단지는 제외. 그래서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싸잡아갖고 다 주면 되고 딱 3개만. 국가, 일반, 도시 첨단. 그래서 농공단지. 얘는 이름대로 농림지역 같은데 소규모로 공장 유치. 그래서 도시적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택지는 건물 지을 땅이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게 한 택지개발지구. 얘가 뭐예요? 신도시 개발, 신도시. 그래서 신도시,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자, 이제 그만 쓰셔도 되고요. 기본서에도 한 10대 번 썼어요. 맨날 나올 때마다 이제 쓰고.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여기다 좀 쓰세요. 이제.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개발. 개발할 곳이니까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되고요. 또 5번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얘는 또 뭐 할 곳이가? 얘는 뭐 하는 곳이다? 전원이 왜 전원? 전원 전개 원천 발전소 얘기하죠. 발전소.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개발할 땅.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 요 주변에 화력 발전소 없어요? 그거 가보면 엄청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엄청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개발할 땅. 그게 뭐라고요? 전원개발사업구역. 그럼 그 위에 택지개발지구든 전원개발사업구역이든 이름 자체에 딱 뭐가 들어가니까 개발할 곳.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그런데 발전소 중에서 가로에 또 뭐는 제냐? 수력발전소 있죠. 얘는 또 제외. 수력발전소는 또 어디가 있어요? 수력발전소. 댐에 있다고 그랬죠. 댐, 소양강 댐. 그 댐에서 물 딱 저장해 놓고 수위가 어느 정도 되면 수문을 열어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낙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갖고 발전. 자, 이게 이제 수력발전.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댐에 있습니다. 그럼 댐은 도시지역이 될 이유가 없죠. 댐 주변은 뭐요?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소양강 댐 이런 데 한번 가봤으면 거기가 여기처럼 도시로 막 개발되고 그럴 이유가 없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요.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당연히 제외입니다. 그래서 그 5개고 앞대가리 그대로 따갖고 항어, 산, 택전. 맨 앞글자에 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항, 산, 택전. 6가지, 아니 5가지. 이렇게 일단 앞대가리 따갖고 딱 외워. 항어, 산, 택전. 이게 무슨 또 맛있는 부침개가 아니에요. 무슨 전이 아니고. 그래서 항어, 산, 택전. 그리고 문제 모의고사 뭐 이번에도 또 물어볼 거예요. 하여튼 모의고사 풀면서 틀리고 그러면서 이제 애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어, 산, 택전. 그럼 혹시나 여쭤보는데요. 여기다 하나 더 있어. 우리 저 공법에서 배우는 구역 중에서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한 개 더. 뭐 있을까? 도시개발구역. 거기 하나 더 써두시면 되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다. 역시 도시적으로 결정곳이 된 걸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나 똑같은 겁니다. 신도시개발. 다 썼어요? 그거까지 또 써드릴 걸 잘못했네. 자, 그래서 항어, 산, 택전.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자,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은 좀 전에 봤듯이 임시적이라고 그랬어요. 임시적. 그냥 임시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목적이 확정이 되면 이제
관리적이 아니죠. 다른 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관리적의 농업진흥적이 지정이 돼요. 그럼 농업진흥적은 농사, 목적 확정됐으니까 이제 관리적이 아니고 무슨 적이 되는 거예요? 농림적으로 결정고시 됩니다. 즉 관리적에서 농림적으로 바뀐다. 그게 바뀐다.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 따로 결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관리적에 농업진흥적이 지정고시 되면 바로 무슨 적으로? 농림적으로 결정고시가 된다. 그런데 관리적의 산림의 보존산지가 지정이 돼요. 보존산지는 이름대로 보존할 산림이면데 얘는 근거법인 산지관리법을 보면 종류 자체가 두 개야. 임업용 산지라는 게 있어요. 임업용. 요거는 임업을 위해서 보존할 산림. 임업용 산지, 채종림 이런 게 있는데요. 채종림 혹시 들어봤을까? 채종림. 우량한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보존할 산림. 평생 들어본 게 없네. 아무튼 임업용 산지. 그 다음에 공익용 산지라는 게 있어요. 이 공익을 위한 산림. 공익용 산지가 이제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자연 휴양림. 휴양림 같은 거 있죠. 휴양림. 자, 아무튼 휴양림, 보안림 이런 것들이 공익용 산지. 그래서 보존 산지는 종류가 두 개요. 그럼 관리 지역의 보존 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가 지정됐다. 이거는 임업이니까 뭐가 되는 거냐? 농림지역. 그런데요, 관리 지역의 공익용 산지가 지정돼 있어요. 이때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돼요. 그래서 임업용이냐 공익용이냐 이거에 따라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토법에서 구분하는 거 아니죠. 산지관리법에서 보존산지 정할 때 구분해줘요. 그래서 국토법은 이거 모르니까 결론만 딱 써준다 그랬죠. 관리지역의 보존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결론만. 그럼 그 고시에서 임업용으로 구분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농림. 공익용으로 구분했으면 자연환경 보전. 두 개가 항상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깔끔하게 하나인데 농림. 관리지역의 보존산지는 깔끔하게 자연환경 보전 하나만 주면 틀린다는 거예요.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두 개를 항상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2번 한번 보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이죠. 그리고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농림 또는 농림지역으로 딱 끊고 깔끔하게 하는 농림. 근데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있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해주는 바에 따라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보전 또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구분해주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절차의 특례. 특례 봤는데 원칙은 어떻게 지정해야 돼요?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이 지정이 됐어요. 효과는 행위자라는 거죠. 생활권에 맞게 토지를 쓰세요. 규제. 행위자라는데 행위자는 언제부터요? 지형도면을 고시.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세 가지 행위자랍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의 행위자, 건축제한, 거음폐율, 용적 행위자는 대통령령, 우리 국토법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다 일률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단골 메뉴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하되 행위제한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행위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고 어디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에서 싹 일률적으로 규정. 그래서 단골 메뉴. 용도지역의 지정과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땡. 지정만 도시군관리계획.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 그래서 우리 법령을 공부하니까 이 행위 제한 내용들 싹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거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주지 마시고.